자, 보통 이제 우리 합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요.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합성을 할 때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쉬운 건 복사예요. 컨트롤 C입니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레이어로 이와 같이 복제돼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위치도 맞추고 적당한 크기로 크기도 조절하고. 자, 그런데 얘가 얼마나 적당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레이어에 보면 블렌드 모드가 있고 오파시티 모드가 있고, 그래서 이 오파시티 모드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러면 얘가 크기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호리젠탈, 플립 버티컬, 그 다음 로테이트 180도, 90도 시계 방향, 90도 반시계 방향, 이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플립 호리젠탈, 플립이라는 게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뒤집기. 이렇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얼추 방향이 맞아 떨어지겠죠. 똑같이 보는 방향을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부분에 머리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호리젠탈로 방향을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바로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늘 마스크 먼저 해요. 그래야 얘를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선택하고 브러쉬 툴로 지우개로 지우는 거죠. 이렇게요. 검정색 툴을 써서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지워봅니다. 자, 이렇게요. 감출 거 감추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실까요? 여기까지요. 자,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셀렉트를 하셔야 됩니다. 라sso 툴로 셀렉트를 하셔야 돼요. 옷깃을 선택을 합니다. 옷깃을 천천히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깃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이 옷깃 바깥쪽은 다 지우는 거고 옷깃 안쪽으로만 강아지 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제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브러쉬 툴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강아지 털이 만들어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위치가 안 맞아요.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여 버리죠. 자, 여기 마스크 부분을 여기 확대를 해보죠. 패널 옵션. 자, 제가 크게 키워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쇠사슬을 풀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는 그대로 있고 쇠사슬만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략 너무 올라가는 것도 보기 안 좋고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안 좋고 대략 이 정도? 그럼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쇠사슬로 묶어주고 그려보자고요. 자, 브러쉬 툴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포토샵은 다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그럼 합성이 완료가 된 게 보이시나요? 자, 보실까요? 자, 위에 붕어를 먼저 마큐 툴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자, 역시 바나나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 오파시티로 약간 불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 컨트롤 T. 자, 회전시켜야 되겠죠? 크기도 조절해야 되고, 자, 이렇게 많이 투명해져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쯤 한 이 정도 어디 되겠네요. 자, 엔터. 다시 오파시티 원래대로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런 다큰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배경이 고스란히 다 살아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한 이 정도. 그 다음, 마스크를 씌우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우면 돼요. 다 지우지 말고, 이렇게요. 그 다음, 이 바나나가 있는 부분을 라sso 툴로 선택을 합니다. 이쪽이네요. 자, 브러쉬 툴로, 아이고, 여기 뭔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폴리고널 선택하고, 자, 다시 복원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속에서, 네, 바나나 속에서 붕어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여기 다 끄고 대충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제가 오픈해 보죠. 제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쉐입 툴이 있어요. 쉐입 툴이 있습니다. 이건 형상 툴이죠. 예를 들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형상이 만들어져요. 이 쉐입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쉐입 툴 같은 경우는 형상을 네. 어디 갔지? 네, 여기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올 누르면 전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형상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불러와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비입니다. 제가 드래그해서 나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나비 들어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나비 들어왔죠. 이 형상 툴 같은 경우는 크게 키워도 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패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깨지진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불러왔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왔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나비 모양만큼 여기 있는 숲 이미지가 나오길 원해요. 그럼 보통 여기에다 마스크를 씌우는데 그게 아니고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경계로 갑니다. 여기 경계로 가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경계로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때 레이어를 누르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종속이 돼요. 보시면 이동도 이동도 다 돼요. 이동도 다 되고, 다만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만큼 이 위의 레이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이펙트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스페셜 이펙트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썼던 게 드롭 섀도우였었죠. 그림자 떨궈트리기.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림자 떨궈트리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드롭 섀도우인데, 드롭 섀도우 말고 이 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라는 기능도 있어요. 베벨 앤 엠보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너 베벨이 있고 아우터 베벨이 있습니다. 즉 베벨이라는 건 뭐냐면 단면이 이렇게 불룩 솟아오른 거, 엠보싱 효과 주는 거, 이게 베벨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너 베벨이 있고 아우터 베벨이 있습니다. 아우터 베벨은 단면 모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아우터 베벨이라고 하고,
이너 베벨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너 베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단면 현상이 얘는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를 좀 작게 줄여볼까요? 소프트는 뺐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방향이나 자 여기 뎁스 깊이감이죠. 깊이감을 줄여보면 이렇게 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베벨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앵글, 각도예요. 그림자, 햇빛의 방향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너 베벨은 안쪽으로. 자, 사이즈를 좀 줄여볼까요? 아니, 뎁스는 키우고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뭐 엠보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필로우 엠보스도 있습니다. 필로우 엠보스가 여기 테두리를 따라서 누른 효과, 테두리를 따라서 누른 효과를 만드는 게 필로우 엠보스고요. 스트로크 엠보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엠보스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도 많이 사용해요. 테두리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효과. 인사이드 안쪽이고요. 아웃사이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글씨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썼어요. 자, 글씨 크기 키우고 자,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스트로크를 주죠. 스트로크를 주면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 들어가겠죠. 단순히 빨간색만 쓴 거하고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거하고는 다르겠죠. 여기 스트로크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사이즈가 나와요. 인사이드 말고 아웃사이드로 놓고 보시면 이런 풍선 글씨들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림자 안쪽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안쪽으로 들어간 거? 마치 여기를 따내고 이 안쪽에 그림자 넣은 것처럼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안쪽으로 들어간 거. 이게 이너 섀도우. 이너 글루우는 안쪽으로 네온 사인 효과를 만드는 걸 이너 글루우라고 합니다. 이너 글루우는 안쪽으로 네온 사인 효과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컬러 오버레이는 내가 지정한 색으로 색상 덮어 씌우기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덮어 씌우는 걸 컬러 오버레이라고 해요. 자, 아우터 글로우는 바깥쪽으로 그림자 만들기입니다. 아니, 글로우죠. 바깥쪽으로 만들기인데, 자, 보세요. 밑에 배경색이 있어야만 이렇게 네온등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온등 효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우터 글로우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온 사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온 사인 효과를 주는 거, 이게 아우터 글로우고,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떨어뜨리기. 이렇게 그림자 만드는 게 아우터 글로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들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작업하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 얼마든지 얘네들을 쓸 수 있고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쭉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드랍하면 내가 작업한 이펙트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미지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드에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나 인덱스 컬러나 RGB 컬러나 CMYK 컬러, 우리가 많이 썼던 내용들이죠.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CMYK로 색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흑백으로 놓기를 원한다면 그레이스케일이 되겠죠. 이렇게 흑백 처리를 시키는 건 그레이스케일이고. 자, 종종 이건 잘 살펴보셔야 돼요. RGB인지 그레이인지 혹은 CMYK인지.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레벨입니다. 레벨, 커브. 레벨이라고 하는 건, 자, 이와 같이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상자의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100% 화이트고 왼쪽이 100% 블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미지상에 이렇게 화이트, 밝은색 영역들 있죠. 이 밝은색 영역의 분포이고 어두운 색 영역에 대한 분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는 조금 어둡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두어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오토 버튼입니다. 오토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알아서 평균치를 내서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오토 버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조절점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이 조절점의 위치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보시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100% 화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 전부 다, 이 위쪽에 있는 영역 전부 다 100% 화이트를 처리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지점이 100% 블랙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다 100% 블랙으로 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100% 블랙에서부터 요만큼이 100% 화이트인 요 영역만 가지고 밝기 값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밝기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미드톤인 거죠. 여기가 중간쯤 되는. 다시 말하면 이만큼 중간이고 이만큼이 중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를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자, Alt 키를 누르면 캔슬 키가 리셋 키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자, 단축키, 레벨은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하고 L키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블랙은 없고 화이트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밝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아래쪽에 스포이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스포이드가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상을 뽑아오는 걸 스포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화이트예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상을 뽑아와서 그 부분을 100%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100% 화이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다 밝아지는 거죠.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상을 100% 화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게 바뀌어요. 검정색은 반대로 내가 지정한 부분의 색상을 뽑아와서 그 부분을 100% 블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게 스포이드의 기능입니다. 중간점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해온 부분이 중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밝기를 조절합니다. 자, 아웃풋 레벨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역시 두 개가 존재해요.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부분이 100% 블랙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의 색상을 100% 블랙으로 내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의 색상을 100% 화이트로 내보내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인풋 레벨과 아웃풋 레벨이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레벨이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얼룩덜룩해진단 말이죠. 자, 레벨을 실행한 다음, 자, 이 부분이 100% 화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꾹 눌러주면 이와 같이 100% 화이트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레벨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요, 이미지가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레벨을 이용해서 먼저 오토로 한번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밝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미지가 밝고 화사하게 바뀌었죠. 자, 레벨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어저스트먼트에 보면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레벨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면 커브는 조금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 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인풋이고 이쪽이 아웃풋이에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조절하면 돼요.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디테일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모양을, 아니 색상의 밝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거죠. 자,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훨씬 더 뽀샤시하게 바뀐 거 맞습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휴 세츄레이션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어요. 휴 값과 채도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휴 값이에요. 휴 값을 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휴 값을 돌려버리면 색상이 변화되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런 색인데 색상을 이렇게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 해당 색상만큼 내가 지정한 이 각도만큼 색상들이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큐 툴로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채도를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 영역만 휴 값이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채도 값입니다. 채도를 빼거나 더하거나, 채도를 없애거나, 채도를 더 높이거나, 밝기를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이 동일한 톤의 색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하고 채도를 다 빼버리는 거죠. 밝기를 조금만 조절해주면 금방 흑백 사진으로 변하겠죠. 우리가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채도를 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는 방법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휴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만 바꾸거나. 아무래도 휴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만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컬러 바란스입니다. 컬러 바란스. 어떤 특정한 색을 더 강조하거나 혹은 빼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보시면 레드하고 사이안이 완전 반대되는 보색이 되는 색상이에요. 서로 각각 보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드를 더 추가하거나, 레드를 추가하게 되면 뭐가 더 빠지는 거예요? 사이안이 빠지는 거죠. 마젠타를 추가합니다. 그럼 그린이 빠지겠죠. 그린을 추가합니다. 그럼 거꾸로 마젠타가 빠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색상을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여 보면 별다른 건 없지만 약간 분홍빛, 그러니까 핑크, 약간 빨간빛이 도는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 바란스는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살짝살짝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또 밑으로 쭉 넘어가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자, 인버트는 색상 반전입니다. 색상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버트 시키면 색상이 이렇게 반전되는 거죠. 색상이 반대되는 색상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인버트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라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터라이즈, 마치 포스터 물감처럼 이렇게 물감으로 만드는 것처럼 합니다. 레벨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처럼 사진처럼 보일 거고, 레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물감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걸 포스터라이즈. 그 다음, 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밑에 오토톤이나 오토 컨트라스트, 오토 컬러 등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얘는 잘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이미지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미지가 지닌 크기를 말합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10mm에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미지는 그대로 커졌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지는 큰 데서 작은 데로 갑니다.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new. 제가 A4로
만들어 보죠. 프린트 A4 크리에이트.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요만하죠? 원래 요만한 겁니다. 다시 봅니다. 얘에 대한 이미지 크기를 키워보죠. 40으로 키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V, 컨트롤 C. 자, 이미지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이렇게 커졌죠. 그런데 퀄리티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키울 때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픽셀이 이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픽셀에 대한 정보가 커지면서 픽셀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담겨있던 정보는 하나인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네 개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정보가 네 개로 커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네 개의 정보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아니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정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작은 쪽에서 커지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포토샵 작업할 때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작은 이미지를 크게 키워요.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근데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선생님, 왜 이게 퀄리티가 왜 떨어지나요? 이거 왜 작업하면 안 되나요? 바로 이겁니다. 얘가 지닌 픽셀 정보가 예를 들어 하나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4개로 쪼개진 거죠. 하나밖에 없던 정보가 4개로 쪼개지면 과연 그 4개는 어떻게 쪼개지냐 이거죠. 하나를 그냥 4등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간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4개로 쪼개면 빨간색 4개가 되는 거죠. 어떤 색다른,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키우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포토샵 작업할 땐 고해상도의 이미지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고해상도에서 저해상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올리면 이미지 100% 깨져버립니다. 퀄리티는 100% 떨어져요. 자, 어쨌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의 정보를 크게 하는 거고 캔버스 사이즈는 조금 달라요. 자, 캔버스 사이즈는 어디 갔을까요? 네. 캔버스 사이즈는 캔버스만 키우는 겁니다. 이미지 냅두고 캔버스만 키우는 거예요. 자, 캔버스 사이즈는 이와 같이 캔버스만 키우는 겁니다. 커지는 방향을 말해요. 자, 어떤가요? 이미지가, 아니 도화지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도화지만 키우는 것. 이걸 캔버스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 자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캔버스도 같이 커집니다. 캔버스와 이미지를 동시에 키우는 것, 이건 이미지 사이즈고 캔버스 사이즈는 이미지 냅두고 캔버스만 키우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르기란 뜻인데 그냥은 안 잘려요. 이렇게 내가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트림 또는 크롭 자르기 트림 네, 트림은 아니고요. 크롭이네요. 크롭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 자르기가 됩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이미지 메뉴에서 크롭 자르기. 그런데 이 메뉴가 여기 또 있어요. 여기 크롭이라는 메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크롭 메뉴가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영역을 지정해서 위치를 만들어주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크롭이 들어갑니다. 크롭이에요. 크롭. 영역 지정해주고 엔터. 그러면 딱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duplic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duplicate가 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하나가 더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하나를 더 이미지를 복제하는 것, 이게 duplicate예요. 종종 사용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메뉴로 넘어가면, 자, 여기 있는 레이어들은 특별한 명령어들은 없지만, 자, 그 중에 이제 맨 아래 여기 머지 다운, 머지 비저블, 플래튼 이미지, 이 세 가지 단축키 존재합니다. 머지 다운 컨트롤 E, 머지 비저블 컨트롤 시프트 E, 플래튼 이미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를 이렇게 아래로 합치고자 할 때 쓰는 건 머지 다운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머지 다운,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선택하면 해당 레이어와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죠. 머지 다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머지 비저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껐어요. 비저블을 껐습니다. 눈을 이렇게 껐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저블, 켜져 있는 레이어들끼리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머지 비저블, 그러면 이렇게 눈이 켜져 있는 레이어들끼리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게 머지 비저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래튼 이미지는 다 통째로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묶어버리는 걸 플래튼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저처럼 레이어를 몇 개 만들어 보시고 이 레이어 명령어 3개를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로 넘어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자물쇠 그림이 나옵니다. 자물쇠를 눌러버리면 이 레이어는 더 이상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레이어가 잠긴 거죠. 백그라운드 보면 여기 잠겨 있다는 표시가 나와요. 백그라운드도 이렇게 잠금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근데 백그라운드는 풀 수가 없고 일반 레이어를 잠글 때 쓰는 게 바로 이 잠금 기능이고요. 자, 또 하나, 쇠사슬 그림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쇠사슬 기능이 아래쪽에 있어요. 누르면 두 개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같이 편집이 되는 거죠. 편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 그게 쇠사슬 기능입니다. 이렇게 같이 편집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잠금과 쇠사슬 기능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툴이 있죠. 아까 봤던 타입 툴, 글씨를 쓰는 타입 툴입니다.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냥 클릭만 해주셔도 돼요. 글씨를 쓸 때 여기 폰트를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레귤러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리고 엔터,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캐릭터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하고 파라그래프하고 글자 툴이에요. 레이어만 맞추시면 돼요. 레이어만 맞춰져 있으면 캐릭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레이어만 맞춰져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라든지 줄간격이라든지 자간이라든지 장평이라든지 볼드 이탈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패널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통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린트에 A3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A4 기준으로 해서 패널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A4 패널을 한번 오픈해 보시죠. 자, 이런 보드를 만들 건데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레이아웃을 짜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3칸으로 갈 건지 아니면 4칸으로 갈 건지 아니면 5칸으로 갈 건지 아니면 6칸으로 갈 건지 칸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얘가 지금 단위가 뭔지 몰라요. 줄자가.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줄자가 나옵니다. 여기 단위 나와요. 픽셀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그냥 센티미터로 갈까요? 자, 확대해보죠. 37은 21.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cm죠? 자, 4칸으로 갈까요? 그러면 쭉 드래그 합니다. 자동으로 스냅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영역을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를.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스냅 걸리는 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요. 저는 4칸으로 할 겁니다. 다시 보세요. 스냅을 어떻게 거나 3칸 걸 때와 4칸 걸 때는 조금 달라요. 물론 5칸도 다르고. 만약에 3칸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21이니까 70mm네요. 자, 70에 가이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14에 가이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3칸으로 조절된 거 맞나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저는 얘를 4칸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선택해요. 그리고 쭉 끌고 오면 중간에 스냅이 걸립니다. 가운데에 스냅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스냅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냅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이 스냅을 응용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4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요. 아스펙트 레이서. 위드를 1로 주고요. 아니다. 위드를 1.6으로 주시고요. 높이를 1로 줍니다. 1대 1.6. 그리고 드래그하면 요만한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저 만들어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드, 그 다음 이동하고, 다시 그리드, 이동하고, 아니, 가이드, 그 다음 이동하고, 가이드, 이동하고, 가이드, 다시 이동하고, 가이드, 이동하고, 가이드, 이동하고, 가이드. 자, 그러면 모는 종이가 만들어지죠. 이걸 그리드라고 합니다. 자, 맨 위에 이렇게 두 줄은 저는 이 두 줄에다가 뭘 할 거냐면 메인 비주얼을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제가 렉탱귤러 툴을 하나 그리고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영역을 만들고 자, 그 다음 메인 비주얼이 될 만한 이미지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죠.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제가 불러왔습니다. 자, 엔터.
오늘 배운 Alt 키를 이용해서 레이어로 이렇게 가둬 놓죠. 그러면 메인 비주얼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스크 씌우면 돼요. 마스크 씌워서 검정색 칠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메인 비주얼 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마스크를 씌워도 되고 레이어를 종속시켜도 되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영역만큼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죠. 자, 뭘 불러올까요? 네, 여기는 그냥 컨셉만 불러볼까요? 자, 한옥 이미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제어하고 사이즈 줄이고 위치 맞추고 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또 불러볼까요? 또 불러오고 엔터. 자, 마스크를 씌울까요? 마스크 씌우고 자, 마스크로 색칠해야 되겠죠? 근데 보이는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쇠사슬 풀고 컨트롤 T 일정한 비례로 줄이고 자, 위쪽이 흰색이었으니 이 아래쪽도 똑같이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레벨로 안 바뀌네요. 얘가 이미지라 그런가 안 바뀌네요. 자, 무시하고 레벨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렇게 쭉 배치를 해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제가 막 크게 해볼까요? 컨트롤 T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Alt 키 눌러서 레이어 종속시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종속이 되겠죠. 텍스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